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환토픽의 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J리그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고 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도 또 응원의 댓글, 격려의 글, 감사의 글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일이 좀 댓글에 댓글을 달아드린다라고 제가 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대로 이제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이제 좀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네, 안 다하신 분들이 있다면, 네,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좀 너그레이 용서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윤기님. 네. 자,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번 또 감사를 다시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빠님하고, 토토질님하고, 홍삼님.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분들의 좀, 나름 오래됐다면 오래됐고, 초창기라면 초창기인데, 구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오랫동안, 구독을 해오면서 방송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이 분들이 방송을 하면서 또 저를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는 바람에 정말로 그 덕에 많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게 되지 않았나, 찾아오게 되지 않았나, 제 채널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 저의 유튜브 선배님들, 아빠님, 홍삼님, 토토질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대단히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유튜버 선배님들이 좀 해보라고 권유도 해주시고 해서 저도 용기를 낸 게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분들이 또 추천해 주신 만큼 또 제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좋은 분석 영상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K2 리그와 J리그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고 좀 있으면은 이제 이제 국내 배당이 이제 나올 겁니다. K리그 같은 경우는 국내 배당이 나올 텐데, 이제 내일 5시 50분까지는 최종 픽을 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계속 심사숙고 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제 영상이 조금 K2 리그와 J리그가 좀 픽하시는데,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한 번씩 들어보시고, 또 한 번 들어봐서 좀 헷갈리신다는 분 계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저 역시도 사실 제 영상 제가 찍었지만 좀 실수한 게 없나, 그리고 이제 제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것들이 여전히 맞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제 영상을 계속 돌려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멘트라든가 이 분석하는 거에서도 좀 빠진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좀 제가 미처 부족해서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조금 너그러이 좀 용서를 해주시고요. 예,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배려를 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K리그 이제 울산 포항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2월 회차잖아요. 그래서 상금이 꽤 많습니다. 7억 넘게 이제 2월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좋은 결과 가져가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조금 이제 새로운 어떤 승무패 1등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 금액이 이제 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1등을 한다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반드시 1등을 하셔서 다음 주에는 뭔가 좀 새로운 계획을 하시는데, 네, 인생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어찌됐든 독식이 아니라면, 네, 이렇게 좀 1등을 꼭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독식이면 좋고요. 새로운 계획을 하시는데 꼭 이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네, 저도 1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리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과 포항이고요. 자, K리그 좀 빨리 진행을 할 텐데, 울산 포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그 아빠님이나 혹은 홍삼님이나 토토질님 방송 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다 확인을 했고요. 저 역시도 사실은 이 부분은 울산이 좀 많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포항이 이변을 일으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우선은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울산은 10승 3무 2패, 포항은 6승 2무 7패입니다. 울산이 지금 현재 이제 그 전북과 승점은 같은데 득실차로 해서 지금 2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네, 포항은 지금 7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울산이 26득점 11실점, 그 다음에 이제 포항이 13득점 20실점입니다. 최근 5경기는 울산이 4승 1무, 포항이 2승 1무 2패고요. 울산이 2득 4실점, 포항이 3득 6실점입니다. 직전 경기는 울산이 제주 원정에 가서 이제 3대1로 승리를 했고요. 포항은 반대로 대구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0대2로 패배를 했죠. 울산하고 포항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이제 한참 동안 이 두 팀은 K리그 그 일부 리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전적이 꽤나 많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3년치까지 2016 시즌까지 이렇게 좀 잘라서 보면 울산이 6승 2무 3패로 좀 상대적인 그 전적에서는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군다나 울산 홈은 4승 2무로 아직은 울산이 그 홈에서 포항한테 진 적이 없다. 그러면은 포항이 울산 홈에서 언제 이긴 적이 있느냐? 바야흐로 5년 전입니다. 2014년도에 2014 시즌 23라운드 그때 울산과 포항과의 경기에서 포항이 8월 31일 날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울산 홈에서 동해안 더비는 다 울산이 이기거나 혹은 비기거나 지지 않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전적도 이 전적이지만 그 울산이 이제 지금 홈 경기를 7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5승 1무 1패예요. 포항은 원정 경기를 또 똑같이 7경기를 했는데 2승 5패입니다. 무승부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 직전 홈 경기에서는 대구를 불러들였는데 이제 0대0으로 비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포항은 직전에 이제 원정 경기에서 이제 그 성남 홈이죠. 성남 원정에서 2대1로 졌고요. 그러니까 성남이 이긴 거죠. 2대1로. 네. 자, 지금 이제 요 데이터까지만 보더라도 저는 뭐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경기까지도 이제 그 경기력까지도 같이 이제 그 봤을 때 울산이 최근 폼이 너무 좋습니다. 울산이 공격력은 제가 볼 때 전북하고 거의 그 쌍두마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용호상박이다. 왜냐면 그 울산 공격력이요. 지금 이제 그 주니오가 6골이고 김보경이 5골, 김인성이 5골, 믹스가 3골인데 지금 현재 공격력이 최고의 팀이 전북하고 두 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홈에서의 승률이 가장 좋은 팀은 전북이고요. 원정에서 승률이 가장 좋은 팀이 울산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두 팀이 마치 이제 올 시즌 그 프리미어리그처럼 그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진짜 마지막 경기까지 정규 시즌 그 정규리그 1위 리그 1위가 결정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쌍두마차로 갔었는데 저는 이제 뭐 이번에 K리그도 마찬가지로 전북과 울산이 계속해서 이제 쌍두마차로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예상을 하고요. 뭐 팀 색깔이 비슷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만큼 리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두 팀에 견주어서 대적할 만한 팀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굳이 따지냐면 뭐 순위대로 뭐 서울과 대구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팀보다도 훨씬 더 조금 한 단계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팀들이 이 두 팀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승무패에서 울산 포항에 있어서도 울산이 질 것 같지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먼저 드린 거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그 인천과 전북 이 다음 경기도 비록 전북이 원정이긴 하지만 저는 인천이
전북을 상대로 업셋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전북이 이길 것 같고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무튼 그 공격력에 있어서는 최고의 팀들이 이 두 팀이다라는 거. 네. 홈에서 전북은 16골을 넣고 있고요. 원정에서 또 울산도 16골, 똑같이 16골씩 지금 현재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포항은, 물론 이제 A매치 휴식기를 거치면서 아마 분명히 김기동 감독 체제 하에 좀 많은 그 선수들끼리의 어떤 그 미팅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좀 훈련을 좀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포항이 경기를 거듭될수록 수비도 불안해지고 공격력은 조금 흐려지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과만 놓고 봐도 포항이 지금 가장 최근에 한 3경기가 무득점이에요. 그리고 대구한테 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0대2로 패배를 했죠. 그 전에 수원 경기를 가서 원정을 가서 또 3대0으로 패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또 무승부를 했습니다. 0대0으로. 그러니까 한 골도 득점을 하지 못했다. 반면에 이 3경기에서 또 5실점을 했다. 이런 부분은 분명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포항도 지금 경기가 거듭될수록 선수들의 체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고요. 비록 직전에 대구와의 경기에서 좀 아쉽게 또 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구의 공격력이 훨씬 앞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포항의 김승대 선수가 지금 3골이고, 데이비드가 2골, 완델손 2골, 이런데, 김승대 선수가 울산과의 이제 동해안 첫 더비, 이번 시즌 첫 더비에서 골을 기록한 이후로 15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같은 경우는 기록상으로 2골은 나와 있지만, 이 친구가 가장 최근에 골을 넣은 건 3월달이에요. 4월달, 5월달에는 출전도 많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득점을 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3경기는 아예 이제 라인업에서 이제 제외가 됐기도 하고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그리고 그나마 이제 완델손, 김용환 선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용우가 공격진에서 이제 투톱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머리만 길었지,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별로 위협적이지 못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울산이 수비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날카롭지 않은 포항의 이 공격력이 울산에 더군다나 원정으로 가서 저번에 홈 경기처럼 이번에 업셋을 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물론 A매치 기간 동안의 준비는 나름 열심히 잘 했겠지만, 저는 좀 아니다. 왜냐면 똑같이 울산도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울산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홍사함님이나 아빠님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 2패가 포항 홈에서 한번 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남과의 성남을 또 홈으로 불러들여서 1대0으로 졌죠. 근데 이미 울산이 좀 쪼잔한 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남 원정을 이제 울산이 가가지고 4대1로 그냥 대파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또 성남은 또 시간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짠물 수비가 이제 거의 없어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완전 크게 이제 갚아줬고, 이번 제가 생각할 때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최소한 한 2대0 혹은 3대1 요렇게 포항에서 골을 넣는다고 하면 3대1 정도, 그렇지 않다면 2대0 3대0 정도, 제가 볼 때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땐 포항이 또 이길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포항이 울산에서 승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A매치 휴식기 지난 지금 이제 포항이 과연 울산에서 이길까? 저는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울산이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선수 이탈이 별로 없어요. 네, 스쿼드도 탄탄하고, 김보경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되긴 했습니다만 영향력이 별로 없잖아요. 출전을 하지 않았으니까. 네, 김보경 선수가 좀 출전을 했으면 조금 더 우리나라가 호주와 이란과의 경기에서 좀 더 득점이 날 수 있는 찬스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벤투 감독이 도대체 주세종이 작년 같지도 않고, 황인범이 또 아시안컵 전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는데, 굳이 왜 그렇게
뭐 이렇게 두 친구한테 이렇게 두 선수한테 많이 의존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고, 물론 이제 백승호 그 다음에 나상호 선수가 이제 나오긴 했어요. 이란전에 이제 출전을 하긴 했죠. 근데 좀 그 울산의 김보경 선수도 계속해서 폼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또 경험이 많잖아요. 뭐 EPL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또 그 이렇게 김보경 선수가 그 만약에 경기를 뛰었다면 좀 우리나라 대표팀에 좀 많은 영향력을 좀 끼치지 않았을까, 이번 경기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뭐 대표팀 차출은 뭐 울산 이번 경기에 있어서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포항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잘했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어떠한 지표를 보더라도 울산이 뒤질 만한 지표는 없다. 그리고 반드시 울산이 포항을 전반에 이제 그 직전 그 맞대결에서 졌어서 성남처럼 크게 되갚아 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 뭐 투픽도 안 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경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천하고 전북인데, 앞서 살짝 말씀드렸죠. 전북이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승점은 같습니다. 10승 3무 2패. 근데 이제 득실차 때문에 지금 리그 1위를 하고 있고, 인천이 2승 3무 9패. 리그 12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31득점, 12실점을 하고 있고요. 인천은 8득점, 2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전북은 4승 1패, 13득점, 6실점. 인천은 1승 1무 3패, 4득점, 6실점을 하고 있고요. 전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이제 홈 경기에서는 거의 뭐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정 실력이라고 나쁘냐? 전혀 아니죠. 네. 뭐 이렇게 그 직전 경기에서도 뭐 홈에서 상주와의 경기를 2대 0으로 또 승리를 했고요. 지금 공격력이 너무 좋습니다. 네. 과연 그 수비가 조금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인천이 전북의 공격력을 막아낼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이제 포항 수비가 울산의 공격력을 막아낼 수 있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전북의 이 무시무시한 이 공격력이 인천이 절대 홈이라고 해도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예상인 거고요.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주 득점원이 김신욱이 있는데, 김신욱이 지금 페시치와 함께 지금 리그에서 공동 선두입니다. 7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문선민이 5골, 이동구, 이승기, 임선영, 로페즈 다 3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빈이하고 손준호도 2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득점을 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공격력이 거의 뭐 아시겠지만, 네, 형편없습니다. 무구사만 3골을 할 뿐, 뭐 지현학 1골, 김정환 1골 정도고요. 지금 뭐 전북보다는 인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인천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안데르손 감독을 좀 너무 일찍 잘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인천이 많은 그 축구 전문가들한테 시즌 초반에 그래도 인천이 막 꽁푸엉도 이제 들어왔었고, 무고사 또 이렇게 해서, 저는 비록 문선민, 아길라르가 빠지긴 했지만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인천이 그래도 중위권 정도는 할 거라고 예측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인천이 항상 보면 강등권에서 이렇게 간당간당 하다가, 그래도 이제 인천이 올 시즌에는 조금 그래도 중위권 정도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뭐 뚜껑 열어보니까 뭐 내리 연패. 그러면서 안데르손 감독도 뭐 경질을 당하고 했는데, 인천은 제가 볼 때 유상철 감독이 왔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유상철 감독이 오고 나서 지금 1승 1무 2패입니다. 네. 유상철 감독이 5월 14일 날 취임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1승 1무 2패인데 2패를 하고, 그 다음에 제주 원정에 가서 1승을 한 다음에 직전 경기 성남 원정에서 0대 0으로 비겼어요. 그리고 그 인천은 유상철 감독 이후 계속해서 4-5-1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원과 수비를 좀 빡빡하게 가져가서 수비를 먼저 좀 탄탄하게 한 다음에 공격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인천과 전북 경기에서 인천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기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기려는 경기력이 아니라 지지 않을 경기. 아마 선수들도 아마 생각을 할 거고,
제가 볼 때 유상철 감독도 전북 상대에서 이기기에는 정말 어렵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대다수 지금 뭐 투표율을 보더라도 전북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 대다수의 또 이걸 예상하시는 분들도 전북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럴 텐데, 지금 맞대결에서 보면 인천과 그 전북이 이제 무승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승부, 혹여나 이변이 일어나면 이제 무승부라고 저도 예상을 하는 건데,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전적이 3승 8무 9패예요. 딱 3번 인천이 이겼습니다. 그 가장 최근이 작년도 3월 10일, 2018년도 3월 10일 날 인천이 3대2로 승리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무승부가 조금 많은 편인데, 지금 최근 경기력만 놓고, 그리고 올 시즌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 유상철 감독이 아무리 명장, 솔직히 명장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명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스쿼드를 가지고, 인천 대 전북은 저는 무승부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지난 경기 때 상주와의 그 전북이 홈에서의 경기에서 김진수가 이제 전반에 그 좀 불필요한 행동으로 퇴장을 당했잖아요. 자,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김신욱과 이동국이 이제 추가 시간, 후반 추가 시간 때 문선민이 크로스를 올려준 그거를 헤딩골로 넣으면서 이제 2대0으로 승리했거든요. 그 경기 보면서 상주가 솔직히 지금까지 봤을 때 좀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계속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 상주를 상대로 아무리 홈이라지만 그 한 명이 적은 10대 11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긴 거는 저는 진짜 그 경기야말로 전북을 보여주고 있다. A매치 기간 동안에 또 나름 준비를 했겠지만, 뭐 인천대로 전북은 전북대로 준비를 했겠지만, 저는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인천이 전북을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북과 울산은 저는 웬만하면 서로 지금 또 리그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서로 비교도 되는 경기긴 하지만 비길 이유가 없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지금 포항과 인천은 아까 제가 이제 공격력이 가장 좋은 두 팀이 이 두 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격력이 최악인 팀이 이 두 팀입니다. 네. 홈에서 가장 공격력이 떨어지는 팀이 인천이고요. 원정에서 가장 공격력이 떨어지는 팀이 포항이에요. 각각 3골, 4골. 그러니까 인천 4골, 참 포항 3골. 그래서 지금 현재 K리그에서 공격력이 가장 좋은 두 팀과 공격력이 가장 좋지 않은 두 팀이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공격력이 좋지 않은 두 팀이 수비력은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더 변수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인천과 전북, 인천은 지지 않으려는 경기력을 가지고 올라올 거고, 전북은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경기력을 가지고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저는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팀이 좋은 경기력을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이 경기 또한 저는 전북이 좀 뭐 2대0 내지는 3대0까지 이기는 경기력을 가져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총 전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그 두 경기 제주와의 원정 승리, 그 다음에 그 또 저기 성남과의 원정 무승부, 뭐 요런 거를 생각해서 그래도 수비력이 그래도 전보다는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무승부를 가져갈 거라고 하면 무승부를 가져가셔도 뭐 저는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키플레이어 되는 선수들의 활약이 이제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경기 그렇다고 해도 그 전북 상대로는 이변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성남과 경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남, 경남 20패 8번 경기고요. 리그 9위와 12위 경기입니다. 좀 애매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남은 15게임 3승 5무 7패, 경남은 2승 3무 9패고요. 12득점, 성남은 3승 5무 7패 하면서 12득점, 18실점, 경남은 18득점, 32실점입니다. 네, 최근 5경기는 두 팀 다 똑같이 1무 4패. 그 성남이 3득점, 10실점, 경남이 4득점, 11실점. 네.
진짜 형편없죠. 네. 그 두 팀 맞대결을 보면 그래도 경남이 조금 더 낫습니다. 2014 시즌까지 보면 2승 2무 5패고요. 경남이 여기에서 좀 더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요. 성남이 홈 8게임 치르면서 2승 3무 5패 7득점 9실점을 하고 있고요. 경남은 원정 지금 7게임 하고 있으면서 1무 6패 승리를 아직까지 한 번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5득점 17실점. 경남은 약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센다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센다이 또한 현재까지 원정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질 못했잖아요. 센다이는 더군다나 무승부도 없어. 전패했어요. 근데 경남은 그래도 1무는 있다는 거. 뭐 이거 외엔 다 졌습니다. 경남 경기를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경기력을 나름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가 정말 왜 이렇게 불안한지. 네. 그래서 수비만 탄탄하다 하더라도 그 대부분 보면은 이제 경남이 공격력은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지금 성남과를 놓고 보더라도 아마 대다수 분들이 경남의 공격력과 성남의 공격력을 비교해 보시면 당연히 경남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득점력에 있어서도 경남이 더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근데 수비에 있어서는 또 성남이 또 생각을 이제 성남 쪽으로 손을 많이 들어 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과연 이 경기도 그럴 것이냐 한번 보자고요. 성남이 8라운드까지 그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8라운드까지 이제 15라운드가 끝난 시점 절반을 딱 잘라보면 3승 2무 3패예요. 나쁘지 않았는데 9라운드부터 지금 15라운드가 끝난 시점까지 보면 승리가 없습니다. 9라운드 10라운드 2연속 무승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내리 4연패를 합니다. 그러고 직전에 인천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성남은 사실 전 경기는 인천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별로 1점씩 나눠 가졌지만 별로 좋은 경기가 아니니까 서로 어찌됐든 이기는 경기를 했었어야 된다. 특히나 성남은 홈에서 그 인천을 상대로는 어찌됐든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려면 반드시 이 경기를 잡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과는 무승부였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천과 성남이 무승부로 할 거라고 예상은 해서 어찌됐든 맞추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성남이 이겨야 되는 경기를 비기면서 좋은 경기력을 가져가지 못했다. 뭐 요거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경남은 9라운드부터 13라운드까지 5연패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성남이 주로 이제 352 포메이션을 쓰면서 이제 수비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3백을 계속 써가고 있는데, 지금 12팀 중에 그 성남이 스쿼드가 제일 얇거든요. 예, 그래서 성남의 짠물 수비로 초반에 굉장히 조금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만 공격력이 뒷받침되어 주질 못했고, 그 얇은 스쿼드가 결국에는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경기력이 더하면서 후반부에 갈수록 그 수비수들의 집중도나 또 체력이 금방 떨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리 이제 패배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성남은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득점력에서 좀 터져줘야 되는데 터져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성남에 이제 김민혁 선수가 빠지면서 중원에서 볼 배급을 해줄 만한 선수가 딱히 없다라는 것도 성남의 문제점이긴 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찬스가 전혀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민현, 소보민, 마티아스, 에델이 찬스 때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무승부로 가져가거나 혹은 지지 않아도 될 경기를 또 져버리게 되는, 수비수 입장에서는 그 똑같이 게임을 뛰면서 공격수가 골을 넣어줘야 될 찬스에서 넣어주지 못하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힘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역시나 조금 남길 감독도 답답한 공격력 때문에 그 기사를 몇 번 봤는데 뭐 공격력에 있어서 너무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기사를 좀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제 과연 이번 경기에 공격력 좋은 경남을 상대로 성남이 홈에서
또 한 번 무승부 혹은 지는 경기를 보여줄 것이냐, 이게 이제 상당히 관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많은 분들이 무승부를 예측을 하시는데 저는 이 경기가 무승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서는. 지금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성남은 성남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이제 좀 유리한지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은 이번 A매치 휴식기 때 5박 6일로 그 강원도 고성으로 전지훈련을 갔다고 하거든요. 뭐 기사를 보니까 그러고, 또 경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선수들의 체력을 위해서 뭐 체력 테스트를 하는 그 최신형 뭐 기계를 뭐 도입을 했다, 뭐 이런 그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두 팀 다 어찌됐든 좀 체력 위주의 전지 훈련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경남의 수비력이 과연 이제 성남의 창이 경남의 수비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이제 그 토토질님이 경남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이번 경기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에 쿠니모토하고 룩 선수는 출전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쿠니모토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쿠니모토는 골은 뭐 넣어주거나 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공격에 있어서 좋은 흐름을 많이 가져가는 선수가 쿠니모토고, 패스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경남에서 가장 많이 띄워주는 선수가 저는 쿠니모토라고 생각하고요. 네, 좀 다혈질이고 또 좀 기복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허벅지 부상으로 좀 부상해서 이제 전 경기도 빠지고 했는데, 저는 이번 경기에 나온다고 기사를 아무튼 봐서 만약에 쿠니모토와 룩이 나온다고 하면 과연 이제 성남의 이 짠물 수비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이 경남의 날카로운 김승준, 쿠니모토, 룩, 백이종, 이 라인업이 과연 이제 그걸 성남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느냐, 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과연 이제 공민현, 소보민, 마티아스, 에델이 이번에 이제 홈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 또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굳이 하나 따지자면, 만약에 이제 쿠니모토와 룩이 정말 안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제 성남 단통이 낫다고 보고요. 이 두 선수가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저는 무승부는 없다고 생각하고 성남 혹은 경남이 이제 승 혹은 패,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찌 됐던 또 경남의 참 1라운드에서 그 홈 개막전이 성남이었었는데, 이제 성남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2대1로 졌기 때문에 되갚아줘야 될 빚도 있고요. 또 남길 감독 입장에서는 이번 전지훈련 기간을 통해서 공격력을 많이 조금 신경을 썼을 것 같고, 수비도 기존보다는 조금 이제 짠물 수비를 다시 한번 보여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그동안 이제 홈이점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번에야말로 성남이 경남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경남의 수비는 한 번도 지금 15라운드가 지나기까지 그 경남 수비진 중에 10라운드 이상 게임을, 그러니까 10게임 이상 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게임이 거듭될수록 수비 라인은 좀 이 선수 저 선수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나왔거든요. 심지어는 골키퍼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어떤 선수가 골키퍼로 나올 것이며, 지금 골키퍼는 이범수와 손종현 두 선수가 있는데 각각 8게임 7게임 이렇게 나눠서 뛰었습니다. 뭐 이제 그 성남 수비수 그 경남 수비수들 중에 어떤 선수가 나오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이제 요게 또 이제 관건 중에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던 네, 그래도 성남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 경기는 투표율이 3-3-3으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3-3-3으로 나눠진 그런 경기에서는 대부분 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또 그런 점도 뭐 감안을 한다면 저는 이제 성남이 좀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하고요. 쿠니모토와 룩 선수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경남 승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제 또 물 한잔 마시고 상주와 제주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